선택과 집중해 보겠습니다. 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반가운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많이 다르죠. 종목별 온도차 좀 봐주실까요? 네, 시장 이야기는 어제까지 충분히 드렸고,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수가 몇 포인트, 일단 제대로 빼면은 제가 2350까지는 생각은 하자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제 만기제 시점에서는 확인이 됐다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이제 섹터의 변화와 업종의 변화가 상당히 크고, 지금 어제 이야기했던 5G 장비 쪽은 오늘 동반 초급등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벌크 카고, 이런 것도 지금 페노션이 지금 양일간 강세고, 바이오도 선택 소수로 이야기했던 주가가 지금 시장의 전면에 나서고 이런 과정인데, 중요한 건 이제 뒤늦게 지금 주가를 빠뜨리는 2차 전지주들이 어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 부분이 네, 어제 지수 하락을 또 유도했고, 오늘은 이 대형주의 하락이 중형주까지 끌고 내려왔다는 게 오늘 결정적으로 제일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주는 제가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하지는 않는다는 네, 원칙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금 12월 들어가지고 새롭게 생성되는 추가 있죠? 이번 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은 중국 소비재 추, 중국 거 리오프닝 기대감, 네,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두 번째는 지금 또, 지금 5G 장비주가 지금 어제 제가 인도 이야기 드리고 좀 완전히 디테일하게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변화의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생주자 자금이, 네, 실은 반도체에서도 많이 나왔고, 지금 기관 투자들이, 최근에 투신권에서 거래를 보면은, 네, 어제까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외국 로스캅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네, 어제 좀 상승 효과가 있다 했는데 돌아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장하기 나름인데 연말에 기관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신생주자 쪽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물량들이 많았다는 것. 요게 제가 하락 조정에 좀 실마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초 정도에 조금 하락이 진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이거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고 또 지금 이제 금리도 최종적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 빠지니까 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면 쌍봉 같죠? 차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차트는 6개월 동안 당겨서 봐야 돼요. 조금 제가 금요일에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은 달러가 저는 분명히 꺾였다 이야기를 멘트도 드렸는데 반등은 하지만은 이렇게 나오죠. 지수가 조금 오늘 0.6%밖에 안 빠지는데 달러는 변동성이 확대되죠. 1% 넘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다는 건 원화 강세를 의미하고 달러 강세가 마무리된다는 거는 내년의 시장은 미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훨씬 좋을 거고 어제 골드만삭스 나온 내용을 보면은 내년에 신흥국 증시가 수학 개미들은 잘 들으세요. 네, 미국 증시를 우위에 보일 거다 수익률에서. 그리고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했습니다. 한 30% 정도 이상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는 지금 매크로를 보는 경제학자나 우리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보는데 진짜 경기 침체는 뭐냐 하면은 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이 안 되고 실업자가 나오고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그까지 갈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미국 앨런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 완화는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고 고용 부분도 조정화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보다는 위축되다가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보니까 몇 포인트까지 빠진다 하고 하락의 목표치 정한 친구들도 있고 숏을 친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예민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인도 이야기 드렸는데 네, 인도를 보면은 지금 이게 인도 증시 차트입니다. 거의 작년 고점에 다가 있죠.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증시가 인도 증시가 될 거예요. 어제 제가 5G를 이야기하면서 인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은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은 좀 수정한다면은 인도가 지금 전체적인 큰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IT나 디지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 안 나갑니다. 4G망을 몇 년 전에 깐 다음에
네, 지금 IT 디지털은 한국만큼 아주 잘 돼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시절에 지금 인도 기업 일라이언스라는 기업의 딸이 결혼하는데 그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라이언스 그룹이 지금 통신 인프라 구축하는데 예, 주도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게 뭐 인도의 기득권 기업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 소위 말해서 인도 통신 인프라 구축에 예, 어쩌면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아직까지 전혀 오픈되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내용들이 아주 기관 정부에서 잡혔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 예, 통신 발주가 장비 부품 부분에 발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은 이런 이야기 듣고 지금 통신 장비주들이 가는데 통신 장비주도 이왕 이야기한 김에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 통신 장비는 초기에는 지금 일반인들 에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과락 종목을 가지고 막 매매하려고 덤빌 겁니다. 요거는 그 필터와 안테나 부분이죠. KMW랑. 물론 많이 빠졌는데 실은 삼성전자 향으로 갈 거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도 개발의 주체는 삼성전자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네, 오늘 뭐 기사로는 뭐 과입자 증가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런 경제직 기자가 썼던데 전혀 그 근거까지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가는 게 이런 지금 다이캐스팅 부분에 이 서진 시스템이 삼성전자 친향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안테나 그 RF 그 주파수 쪽이죠. 기가레인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향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어제 제가 잠깐 우선 띄웠는데 옥킨전자는 5G에 예, 들어가는 필수 커넥터가 있죠.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커넥터인데 이 5G가 속도가 10배 이상 올라가죠. 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커넥터를 예,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전 세계 밴드들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테스트해 본 결과 전 세계에서는 옥킨서 전자만이 통과가 됐어요. 참고로 경쟁업체 일본의 무라타는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중에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5G 장비 들어가면 커넥터가 전부 다 들어가죠. 나중에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5G 모뎀 칩에도 커넥터가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좀 움직였고,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테나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RF 쪽은 이 RFHIC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삼성전자를 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큰 모티브가 있으면은 단발이 아니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린다면은 기지국을 저녁에 다 깔 수가 없죠. 네, 지금 각 시도별로 다 못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가상 기지국 망을 깔아야 돼요. 가상망을 깔 겁니다, 앞으로. 가상망은 이 HFR이라는데요. 오늘 이들은 다 모조리 다 강세죠. 네, 그래서 어제 오늘 통신장비죠. 어제 제가 먼저 네,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추후 나올 거고, 예, 이제 삼성전자의 발주가 이어지는 쪽으로 시세가 날 거라는 거. 네, 이건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미디어 컨텐츠인데 중국이 결국 뭐 오늘 설 의생이죠.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방역을 결정했다. 지금 일시적으로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해빙 무드가 이제 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중국마저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인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1,400조입니다. 하고 네옴시티는 좀 호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좀 정리를 할 시간을 잡도록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 회복이 예, 위축됐다가 뭐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 위기 왔을 때 당시는 중국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빨리 됐다니까요.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정상화되고 인도가 돈이 풀리고 뭐 사우디가 개발이 진행되고 거기다 뭐 재건까지 나오면은 네, 어쩌면 세계 경기는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근데 무조건 지금 정권가에서 나오는 저 전망을 제가 다르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 변수를 생각 안 한 지표라는 거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콘텐츠는 예, 지금 드라마와 관련된 쪽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네, 오늘 지금 쇼 카바링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쪽은. 지금 쇼 쳤다가 연말에 출근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 언급드렸던 컨텐츠리 중앙, 요건 또 메가박스 또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참고로 아바타2 상당히 예, 제가 인기가 끌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었고 상당한 상영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CJ, CGV 이런 것들은 아바타2와 관련돼 있다 봐요. 다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조털 자리가 아니고 방영하기 전에 D-한 1, 2, 2, 3일에 파셔야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드라마 컨텐츠 부분에는
네, 이런 뮤 같은 거. 지금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제일 인기인데 내년 초가 되면 아마 드라마 무빙이 방영이 시작될 건데 무빙 관련 주라는 건 참고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두 축이 가장 강력한 축으로 형성되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바이오 제약은 뭐 지금 살아난 업종군들이 있는데 실은 뭐 제가 지난주 11만 원대부터 강조하고 있던 이 케어젠이 압도적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덤빌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아마존에 입점하고 4일 만에 솔드아웃 완판이 됐어요. 내년에 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 그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추후 조정이 나오는가 잘 관심 있게 보세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치매 치료제 관련주예요. 한국은 지금 다이렉트 치매 치료제는 없는데 요 관련된 주가들을 좀 부상할 수 있고 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군들은 지금 하락했던 플랫폼 관련주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고 움직이는데 제가 일단은 바이오주는 내년 1분기에 메냐민 물량이래요. CB 물량 대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덤빌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페노쇼는 어제 제가 벌컥하고 이야기 드렸고 개별적으로 네, 오늘 뭐 화학주는 빠지는데 얘는 이틀 연속으로 치고 나가죠. 네, 지금 투신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왜 살까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대규모 매수량이 들어오는 거는 어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 이번 주, 여러 가지 좀 여파 때문에 변화가 많았는데, 일단은 우수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은 살아난다 보고 있습니다. 이 LG전자도 가지고 있는 실적 가치가 워낙 크고, 지금 순자산 가치만 11만 원이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은 파워트레인 모터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2차 전지의 반락, 그리고 오늘 뭐 보니까 미국 법안 때문에 광물 관련주들, 이런 주가들이 하방 압박을 거세게 받았는데, 예, 하방 압박을 거세게 받는 주가는 주초 정도의 저점을 확인받고 다음 주중 반등이 좀 예상되고 있지 않는가. 네, 이게 오늘 제가 시장 드리는 메시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축 크게 좀 오늘장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콘텐츠 그리고 5G에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얼마 전에 빈살만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릴라이언스 하면 또 무카시 회장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 전략에 있어서 변화 있으세요? 네, 전략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이제 끝단이 나올 건데 제가 한 0.5% 정도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한 4.5가 되고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압박할 수는 없고 내년 한 번 0.25 정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정도. 4.5에서 4.75죠.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는 이제 뭐 반도체도 회복된다는 이야기 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도 있었고 다음 주에 전망이 좋다면 오늘 금요일은 제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했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고 그 좀 어둡게 생각하는 삼성전자도 좀 고개를 들죠. 그래서 장은 제가 다음 주 이후부터 좀 지수도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둘씩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고 연말에 어떤 제가 조금 이거 기득권의 힘인데 네, 큰 손들하고 기관들이 뺐던 2차 전지를 내가 뺏으니까 개미들도 좀 당해보고 좀 빠졌다가 가자 다시 밑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만든 쪽에서 자금을 돌리고 싶어요. 특히 투신들이 저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저래놓고 난 다음에 가격 매력 떨어지면은 또 언제 그러냐듯이 붙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주는 중국 관련 축 그리고 지금 새롭게 보상하는 5G 축 요거는 조금 뭐 당분간 추세화되고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영화 개봉의 아바타 2 이건 다음 주 초반부까지 일단은 시세가 아래하면 챙겨놓고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선조정을 받았던 주가들 11월 하순에서 11월 초 잘 나가다가 선조를 받은 주가들 많죠. 네, 이런 뭐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광물 그다음에 지금 XR, VR 기기 있는 것들이죠. 이쪽 축이 죽으느냐 만일 안 죽었다면 다음 주 반등 효과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반대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축 자체도 네, 반등이 나온다면은 잘 보는데 어쨌든 연말장까지는 수급상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화요일, 화수목 좀 상승 반등이 화려할 경우는 조금 매도 조율과 집약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는 거, 좀 열의의 수급은 이 부분만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옥석 가리기 잘하면 되는데 일단은 성공 스토리가 나오는 에이스급 주가들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시장들이는 전략 출 전략이고 지수에 큰 걱정은 하지 말자 남은 연말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도 바로 관심 권역에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계속 좀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의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